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31일 오후 1시입니다. 요사이 대한민국이 조선조로 다시 돌아간 듯 합니다. 상소문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한 듯이 친문 시인으로 알려진 림태주라는 분이 진인 조은산의 시무칠조를 비판하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가 슬그머니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은산 씨가 아주 날카로운 반박문을 올렸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과 내용의 대결에서 아무래도 조은산 씨 편을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문장과 그 내용이 어쨌든 페이스북에서 글을 내려버렸다고 하니까 사실상 패배를 인정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틀 전에 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제목이 뭐냐면은 진인 조은산을 탄핵하는 영남 만인소입니다. 제목이 조은산이 시무칠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라는 이 글이 선풍적인 인기를 거두고 있는 차에 바로 진인 조은산을 탄핵하자 하는 글이 영남 만인소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쓴 사람이 만인소라면은 10,000명이 서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 사람이 썼습니다. 경상도 백두 김모라고 올렸습니다. 백두산 할 때 백두인데 보통 백두는 백수와 약간 개념이 비슷한데요. 별 할 일 없는 사람을 백두라고 그럽니다. 벼슬도 없고 하는 사람을 김모라고 하는 사람이 올렸는데, 내용은 진인 조은산을 탄핵하는 것처럼 형식을 갖추었는데 읽어보면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글은 제가 보니까 림태주란 사람이 쓴 글보다는 훨씬 더 이 수단이 좀 있는 사람이 쓴 글이고 재미가 있습니다. 이 글도 아주 잘 쓴 글입니다. 근데 참고로 만인소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글의 이분이 올린 조은산을 탄핵해야 한다 하는 이 글의 도입부에 거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국 정조대왕 시절 장흔세자의 신원을 요구하는, 신원이라는 것은 원한을 신는다는 이야기죠. 신원을 요구하는 유생 이우와 영남 유림 10,094명의 만인소 이래 근세 고종 황제 시절 황준원의 조선 책략을 불태우라는 이 만손의 만인소에 이르기까지 7차례의 영남 만인소는 영남 유림의 면면한 기상으로 그 이론을 밝혀왔습니다. 여기 소개되어 있네요. 특히 이 고종 시절에 조선이 개화로 나가려고 할 때 이 개화를 반대한 사람을 흔히 우리가 위정척사파라고 부릅니다. 위정척사파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수구 세력인데, 말하자면은 개화파를 반대하는 그 위정척사파의 상소문 대열에 영남의 유생이죠. 유생 10,000명 이상이 서명을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이게 자랑스러운 기록으로는 남지 않습니다. 평가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글을 앞세우면서 왜 이 조은산 탄핵 요구를 하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자에는 인천의 진인 조은산이라는 자가 여러 차례 시무칠조라는 이름의 망령된 상소문을 황상폐하께 올려 나라를 어지럽히고 인심을 혼란케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소인에게 유전한 은산의 시무칠조를 흘러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유전은 살펴보니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머리털이 쭈뼛해지고 간담이 떨리며 홀혈이 눈물이 넘쳐 주체할 수가 없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금 황상께서는 저 하늘의 해와 별처럼 높은 곳에 좌정하시어 모든 이치를 다 조명하시는데 오로지 황상 폐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미천한 백두로 하여 위에 한 번도 아르지 않는다면 어찌 평생의 한이 되지 않겠나이까. 버러지같이 미미하고 하찮은 몸으로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근심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감히 은산의 요망한 상소문에 관련된 말씀을 죽음을 무릅쓰고 상주하오니 행여 졸렬한 문체로 황상폐하의 심사를 어지럽히지는 않을까 심히 걱정되옵니다. 아주 옛날 문장 냄새가 물씬 풍기는 상소문입니다. 그러니까 조목조목 이제 반박을 합니다. 1. 세금 감면 주장에 대하여 우선 은사는 세금을 감해달라는 망령된 요구를 하면서 이 나라의 조세 제도가 십시일반의 미덕이 아닌 육참 골단의 고통으로 전락했다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은산의 주장은 사실 옳은 듯 하면서도 그런 말입니다. 일찍이 조선국의 성군인 세종대왕께서 연분구등법과 전분육등법으로 나라의 조세 제도를 확립한 바 그 대강은 소득의 반 정도를 세금으로 매기는 법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황상폐하께서는 조선국의 성군 세종대왕보다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최대 4할 5푼 정도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은사는 마치 백성의 고혈을 짜는 듯이 망령되이 상소하고 있사오니 심히 요망하다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나라 안의 근로소득자의 반 정도는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으며 특히 황상폐하께서 즉위하신 이래 부자에게는 세금을 더 때리고 서민에게 복지를 폭포수처럼 퍼부어 백성들은 입을 모아 격양가를 부르며 황상폐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데 오로지 편협한 논리와 헛된 이론으로 세금을 탕감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가히 가소롭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세금을 거두어 황상폐하께서 혼자서 쓰신 것도 아닙니다. 지난 법의 총선에서는 자칫하면 환국이 있을 수 있었던, 환국이란 것은 전국교체입니다. 환국이 있을 수도 있었던 절체절명의 순간에 황상폐하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거금 100만 냥씩을 재난지원금으로 집집마다 가리지 않고 하사하시니 온 백성이 기뻐 날뛰며 모두 황상폐하의 은혜에 보답하여 몰표를 던진 전례가 있지 않사옵니까? 성조 당군께서 나라를 세우시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명멸한 이 나라 군왕 중에서 어느 누가 있어 백성에게 돈을 나눠주며 소고기를 사 먹으라고 은혜를 베풀었나이까? 이는 오로지 역사 이래 우리 황상폐하께서만 베풀어 주신 은혜 중의 은혜임을 은산 홀로 모른다는 말입니까? 자, 이 대목에서는 뭐가 감이 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아주 고단수입니다. 조은산을 규탄하는 것처럼 쓰면서 슬쩍 문재인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조롱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황공하다, 뭐 성은이 망극하다는 쪽으로 나가다가 이런 식으로 슬쩍 하나 끼워 놓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집값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씁니다. 또한 은사는 집값이 11억이나 올랐는데 11%가 올랐다고 어느 대신이 주장했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니 100억량의 집값이 11억량 올랐으니 11%가 올랐다고 하는 것이 당연지사가 아니온지요. 스스로 산술에 능하지 못함을 탓하지 아니하고 대신의 공론을 논박하니 은산의 억지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 은산은 황상폐하께서 다주택, 1주택, 무주택으로 천하를 삼분하고 다주택자를 척살해 세금을 취함과 동시에 이를 조정의 인사원칙과 도덕적 가치로까지 삼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비판하는 척 하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황상께 없어 김의겸을 성지로 임명해 가까이 두시고 내금위 호위 무사들의 숙소마저 내주시니 김의겸은 영끌의 귀재답게, 요새 이 글에 영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혼까지 끌어들여서라도 뭐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산다는 그런 뜻이랍니다. 영끌의 귀재답게 돈을 모아 흑석동의 건물을 사들여 수십억량의 이득을 취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비록 김의겸은 승지에서 물러나서나 황상폐하의 언덕으로 그의 수중에 돈은 고스란히 남았으니 이 또한 황상폐하의 은공이 아니겠습니까? 도승지 노영민은 똘똘한 강나무의 한 채를 남기려다 그것마저 황상의 뜻을 받들어 오두막집 한 채도 없이 팔아버린 그야말로 황상폐하의 눈앞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여쁜 신하입니다. 이제 그가 조선 천하에 머물 집도 없으니 어찌 대궐에서 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외에도 승지 김조원은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여 강남의 집 두 채를 온전하게 보존하도록 했으며 승지 김수현 등 수많은 대소 신료들이 모두 똘똘한 강남의 집을 갖고 있어 황상폐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황상폐하께서는 이미 수하들에게 제2덕을 챙기도록 크게 배려하였음을 알지 못하고 먼지를 뒤집어 쓴 진인을 자처하며 황상폐하께서 노영민, 김의겸에게 죄를 준 것으로 상주하고 있사오니 은사는 스스로 근기지방에 수도권이라는 것이 뜻입니다. 근기지방에 살면서도 대궐 소식의 깜깜함은 경상도 산골의 미천한 소인보다도 못하오니 은사의 잠꼬대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옵소서. 이거는 또 한 번 더 문재인을 욕보이는 겁니다. 뭐냐면은 은산 씨가 비판한 거는 노영민, 김의겸 뭐 이런 사람들이 다주택자라고 해가지고 구박하는 것은 인간 본성에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은산을 탄핵하자는 글을 올린 영남의 백두를 자처하는 김모라는 분은 그건 모르는 소리다. 그 사람들 다 자기 집 가질 수 있게 배려를 했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느냐. 수하들에게 제2덕을 챙기도록 크게 배려한 문재인 대통령의 본뜻도 모르고 정보가 부족해가지고 그러니까 대궐 소식의 깜깜함은 경상도에 사는 자기보다 못하니 무슨 잠꼬대 소리를 하고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상당한 유머 감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판하는 논리는 3. 감성보다 이성의 정책을 펴라는 주장에 대해서 또한 은사는 기업을 옥죄는 규제와 세금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황상께서 즉위 후 대대적으로 시행 중인 비정규직 철폐, 경제민주화,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을 세상 물정 모르는 것들의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비방하면서 폐하를 비롯한 신료들이 모두 백성들의 감성을 자극해 눈물을 쥐어 짜내기 위한 지지율 확보용 감성팔이 정책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소인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은산의 이론은 한쪽으로만 치우쳐 고착되어 있고 그 학설은 폐란 사벽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혹세무민한다는 뜻입니다. 황상께서 즉위하신 지 이제 겨우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황상께서 즉위하신 연후에 시행에 들어간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적어도 20년 세월이 흘러야 그 효과가 눈에 띄는 장기적 안목을 갖춘 시책입니다. 이제 3년 세월을 시행했으며 그것도 황상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무지렁이만도 못한 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입방아를 찍어대고 발목을 잡고 있어 제대로 시행도 못했는데 벌써 그 효과를 요구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이해찬 옹께서 폐하의 치세가 20년을 이어 집권해야 한다고 설파하신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이해찬 옹의 사려 깊은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는 조은산이야말로 귀를 막고 골방에 틀어박힌 옹졸한 문사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을 집권해야 효과가 나온다. 20년 더 해먹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을 좀 욕보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머러스하게 이 조은산을 규탄하는 것처럼 하면서 문재인을 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은사는 정책을 펼치심에 있어 감성보다 이성을 중히 여기고 작금의 지지율로 평가받는 군왕이 아닌 후대의 평가로 역사에 남는 패왕이 되시옵소서라며 황상폐하께서 지지율에 연연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황상폐하께서는 언제든 적당한 지지율을 만들 수 있는 위력이 능히 있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현재 황상께서 지지율에 연연하시는 것으로 알고 허를 망발하고 있사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마음만 먹으면은 문재인은 얼마든지 지지율을 자기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지율 걱정하지 마라. 그것도 조은산이 정보가 부족해서 그런 망발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문재인을 치는 이야기죠. 문재인을 위하는 것처럼 해놓고. 또한 은산이 걱정하는 후대의 평가는 황상께서 은전을 베풀고 계시는 역사학자들이 이미 역사서로서 쓰고 있음도 알지 못하는 무식한 주장이니 더 이상 귀담아 들을 필요조차 없사옵니다. 역사의 평가 웃기지 말라는 것이 지금 과거의 역사, 미래의 역사를 문재인 칭송으로 쓰기 위해서 이미 돈을 주가지고 역사를 이미 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실리를 중시하는 외교 주장에 대하여 반박을 합니다. 이 상당합니다. 이분의 문장력은 친문 시인 정도가 아닙니다. 이분은 아마 나이가 좀 많은 분인 것 같은데요. 은사는 일본과의 외교 마찰로 무역 분쟁을 초래하였으나 이를 외교로 해결하지 않고 정치로 해결하려 하다가 양국 관계를 파탄내었다면서 절치부심하여 국력을 키워 그 길을 이룬 후에야 비로소 일본국 수상 아베 신조의 고통을 쥐어받고 머뭇을 거듭차 진정한 사과와 보상을 취하자고 주장합니다. 황상폐하께서는 일관된 원칙과 추상 같은 기세로 일본을 다루었으니 온 백성이 기뻐하면서 반일 전선에 나서게 되었고 형조판서 조국은 죽창가를 주창하면서 만백성을 이끌고 나섰으니 실로 5천년 역사에 일본국을 상대로 정신 승리한 최초의 대첩이 아닌가 사료되옵니다.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을 조롱하는 겁니다. 왜냐? 5천년 역사에 일본국을 상대로 정신 승리한 최초의 대첩입니다. 정신 승리라는 건 뭔지 아시겠죠? 실제는 져놓고 정신적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는 거죠. 이 한일 관계에서 정신적으로 이기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임진왜란 때 한국이 졌는데, 진 건 아니죠. 참 한국이 침략을 받아가지고 숱한 고통을 받았는데, 나중에 눈강 소설을 써가지고 사명대사가 일본을 점령해서 혼내준다는 그런 정신승리의 군담 소설을 쓰기도 했습니다. 정신승리. 여기에 딱 들어맞네요. 정신승리. 그러나 전두환, 박정희 같은 사람은 실력으로 일본을 따라잡는 그 길을 한 거죠. 그 길의 반대말이 정신승리입니다. 은산의 말대로 하자면 황상폐하의 치세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느 세월에 그 길을 달성한다는 말입니까? 정신승리로 나가는 게 제일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아이디어를 하는 데에서요. 소인의 어리석은 계책으로는 의사 10여 사람을 모집하여 일본국에 밀항시킨 다음 아베 수상의 관저 문 앞에서 촉화를 높이 들고, 촉화는 촛불입니다. 촛불 한자로 쓰면 촉화입니다. 촉화를 높이 들고 대의에 의거하여 아베 수상을 비롯한 일본인들을 준열하게 체크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아무리 개돼지 같다 하더라도 반드시 무서워 끓일 것이며 서로 분이 나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의사 10여 사람 모두를 포박한다고 하더라도 그 소식을 들은 우리나라 장졸이라면 그 누가 팔뚝을 걷어붙이고 칼날을 무릅쓰면서 남쪽으로 달려가 죽음으로써 싸울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이로써 당장에 그 길을 이루고 개선장군으로 귀국하는 의사들은 의병장의 관례로 예우하여 황상폐하께서는 그야말로 손자의 신출귀몰한 병법을 구사한 것보다 더한 명성을 떨치시고 이제 사방의 모든 오랑캐들을 발 아래 엎드리게 할 것이옵니다. 근자에는 아베 신조가 황상폐하의 추상 같은 기세에 눌려 중병을 얻었다는 소식마저 전해지는 바 황상폐하의 신묘한 외교술로 실로 잠자는 용의 아가리를 열어 여의주를 취하는 계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사는 오로지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우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워 후대에
길이 떨치리는 황상폐의 외교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더 들어볼 필요도 없는 허황된 이론에 불과하옵니다. 좋은 방법이네요. 정신승리. 그 다음에 5번째, 신하를 가려서라는 주장에 대해서 결국 은사는 총명한 신하를 쓰라고 주청하고 있으나 이는 황상폐하의 심중을 헤아리지 못한 무지렁이 유자의 혼잣말이라고 생각되옵니다. 황상폐하께서 신하를 발탁함에 있어 유일한 척도는 오로지 내 편이냐 아니냐 임을 온 백성이 알고 있는데 은사는 혼자서 총명한 신하를 쓰라면서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맞네요. 조은산 씨가 이미 문재인은 사람이 문제다 해놓고 우리 사람이 문제다, 우리 편이냐 아니냐, 이게 은사의 유일한 기준인데 무슨 고상한 건의를 하고 있느냐, 실정을 잘 모른다, 정보가 좀 부족하다. 나는 지금 경상도 산골짜기에 있는데 어떻게 수도권에 사는 사람이 청와대 돌아가는 것도 그 정도로 모르고 그런 고리타분한 건의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소인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실제 황상폐하께서 인재를 발탁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목은 후계자를 책봉하는 일이옵니다 하면서 아주 건의를 합니다. 그 건의는 누구냐 하면은 조국과 김경수를 발탁하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조국 전 형조판서는 법무장관이죠. 성균관에서 유생을 가르칠 당시 세상의 온갖 일에 개입하여 지적질을 해대다가 스스로 형조판서에 오르자 솔선수범하여 그간 타인을 비난하던 일들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조 스트라다무스라고 불릴 만큼 통찰력이 있는 인재입니다. 조국은 타인을 비난하면서도 스스로는 같은 비행을 앞장서 실천함으로써 일국의 법률도 시대가 바뀌면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는 평소의 소신을 실천함으로써 개혁의 기치를 놓게 된 것입니다. 내로남불이 이게 조국의 개혁 정신이니까 이런 사람을 써야 된다, 후계자로 써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소인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조국이 황상폐의 뒤를 잇는다면 이 나라를 1등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1등이 되는 나라로 개편함으로써 무현 황제의 유훈 아래 황상폐하께 없어 꿈꾸던 나라를 완성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김경수 경상감사는 심성이 우유비처럼 맑고 착하여 일찍이 경인선 무리들에게 바둑이라고 불려왔으니 선대 무현 황제에게 바둑이처럼 충성하였듯이 황상폐하께도 충성하리라 믿사옵니다. 그러므로 황상폐하께서는 조국 판서와 김경수 감사를 늘 가까이 하시길 바라옵니다. 일각에서는 조국 전 형조 판서와 김경수 경상감사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들어 걱정하고 있으나 황상폐하께서는 임명하신 판관 김명수 대법원장입니다. 김명수는 이미 성남시장 은수미의 재판에서 황상폐하의 의중을 헤아려 판결하는 모범을 보인 바 있사오니 판관 김명수의 충성심을 믿고 의지하면 모든 것은 순리대로 풀릴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이게 김명수 대법원장이 알아서 조국하고 이 김경수 두 사람과 관련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할 것이니까 안심하고 두 사람을 후계자로 밀어라 이겁니다. 아주 잘 선거리지 않습니까? 이 전문은 조갑제닷컴에 실려 있으니까 들어와서 일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